네, 분야별 지역 이슈와 현안 분석하고 대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문상필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초빙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광주 정신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눌까 합니다. 광주 정신이요? 예. 어떤 걸까요?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이 붙은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광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 정신하면서도 아직은 학문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광주 정신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정의 이런 느낌이 좀 예. 네, 민주 이런 느낌이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 정신은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 정신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 정신에는 나눔 정신과 저항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 저항 정신은 자그마한 사소한 것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 예. 이런 것이 공동정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보면 학문적 고찰이나 개념이 정리 안 돼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네. 가깝게는 5.18, 4.19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 또 멀리까지는 총동기 시대에 나와 있는 고인돌에서부터 그런 유래를 찾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신이 지방자치에서는 골목 공동체로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로 그리고 사회적 경제 파트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지역사회 공동체나 이 공동체 마음이 좀 확대되고 민족적 확대가 된다면 민족 공동체, 민족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 정신과 통일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오랜 역사를 같이 한 민족, 예. 한 민족이라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는 형제, 가족 같은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흐른 것 아닌가. 그 근거에 입각해서 남과 북의 문제는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일단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직 발표된 예.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훈풍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광주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주가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면서 5.18을 거치고 여러 가지 민주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걸고 여러 가지 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흔히 5.18에서 통일로라는 구호를 외치기까지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광주가 사실은 민주인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화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광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북측에서도 광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북 때 광주시장이 좀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 통일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울이나 네. 경기 강원이 이번에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시장이. 이번에 광주시장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갔다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문제나 또 비엔날레 공동 개최하는 문제 네.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잘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앞서 잠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 독립운동 민관협의회도 생겨서 뭐 남북 공동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내년에 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 이야기도 했었는데 북한 미술전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광주에 특화된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 수해 지역에 주택 개보수해 주는 문제 그리고 배합 사료공장 만드는 문제로 8억 7천 쓴 거 말고는 사실 없는데요. 누구나 하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서 아무나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광주만에 특화된 사업이 무엇일까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광주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자동차, 문화,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동차, 문화, 에너지요? 네. 그 중에서도 에너지는 한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지역 똑같이 하는 거 말고 광주만에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에너지 자립형으로 북측과 연계한다든가 또한 광주의 광산업과 연계한다든가 또한 문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차후에 5대 문화까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 북한 미술전이나 또 공연 같은 것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연계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광주가 더 잘할 수 있고 광주가 더 서로 도움 받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빨리라도 고민해서 대책을 내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화된 분야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북측과 함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여전히 빨갱이와 여러 가지 정치 논리가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저성장 고비율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걸 어떻게 잘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봤을 때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문제는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되면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또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즉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식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교류에 대해서 사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말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산 가족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통일 교육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층에게 통일 물어보면 괜히 귀찮은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저성장에 따르는 고용, 실업 문제 이런 것은 통일이 되면 내 생활가 변할 것 같고 내가 당장 통일 들어가는 비용에 국방 비용에 얼마만 줄여도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거나 또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좀 보장해서 직장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생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통일 교육, 평화 교육 또 중요하고 광주의 근본적으로 민주인권 평화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학문적 고찰과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평생 교육까지 정확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골목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광주 일선 학교들이 3차 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광주시 교육청에는 이미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건가요? 그런데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 우리는 광주 시민이고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평화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학생 때부터 교육이 되고 기민족적인 문제를 좀 고민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꿈을 키우는 것이나 또 직업을 가져가는 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남북 이제 방북단에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까지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 파트가 빠지고 또 그런 고민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움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광주시의 수장도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같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또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문상필 창의교양대학 초빙 교수였습니다.